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어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입니다. 여러분 4주 동안 이미 자료 해석하고 상황 판단 모의고사 강의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많이 지치셨죠?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얼마 안 남았고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되고요.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1차를 붙고 나면 초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 또 새로운 힘이 또 생길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 1차 합격할 수 있도록 좀 당겨봅시다. 저랑은 이제 8회 동안 마무리 작업이죠. 1년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한 PSAT의 마무리 작업이 들어갈 거고, 모의고사 문제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러분들의 어떤 뭐 기초 분석법이나 아니면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이 시간에 적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이 아닌 다른 지문들을 기초가 비슷한 지문을 읽었을 때 내가 공부했던 대로 그 나의 전략 같은 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셔야 될 거는 시간 안에 내가 40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모의고사 때 점수를 잘 받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죠? 중요하죠? 기분도 좋아지고, 이게 또 되게 심리적인 시험이라서 내가 계속 점수가 상위권에 있으면 뭔가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붙게 되고, 사실 그런 게 시험장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모의고사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모의고사 1회를 한번 쳐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 나보다 점수 잘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 나는 몇 개를 못 풀었는데 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음 회차에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내가 1회차 때는 논리를 뒤로 넘겨서 풀었는데 그랬더니 뒤쪽에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풀더라. 그럼 논리를, 어차피 논리 문제는 두세 문제 정도가 몰려서 나오니까 두세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문제를 좀 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회차마다 전략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어떤 전략이 나한테 잘 맞는지 8회 동안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하셔야 됩니다. 정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는 시험장에서 전략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세워놓은 전략을 시험장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내 점수가 몇 점인가 이거보다는 일단은 나의 전략을 제대로 이렇게 확립할 수 있도록 8회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다들 많이 틀렸는데, 그러니까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는 어떤 문제에서 나도 같이 문제를 틀렸다라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답률이 이상 없다라고 하고 제가 강의에서도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포인트 안 잡아드리고 넘어간 문제에서 나는 지금 계속 틀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어떤 지문이나 선지를 접근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이 묶여있는 유형이 있다. 나 자꾸 1번에서 10번 사이에서 틀려. 밀독에서 계속 틀린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들고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 분석 노트, 기출 분석해 놓은 거 있죠. 거기 가셔서 독해, 밀독 파트 부분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수단인 거지, 이 모의고사 문제지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얘를 막 복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는 오늘 저랑 강의 들으면서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따로 노트 메모하셔서 집에 가셔서 복습할 때 기출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요. 오늘 문제는 기출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 그 배치나 이런 것들 다 2021년 스타일로 맞춘 거예요. 2021년 스타일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8번을 틀렸다. 그러면 2021년 18번 문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정도로 조금 중요한 문제들은 특히나 번호까지 명확하게 맞춰놨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복습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정답률 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정답률 표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일단 모의고사 강의니까 우리 모의고사 치렀으니까 1번부터 쭉 훑어보면서 제가 이제 포인트로 잡을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8회 동안 진행될 때 그냥 모의고사 친 거 해설하는 걸로만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한 회차씩 제가 포인트를 좀 하나씩 잡아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요 8개의 포인트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출들을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모의고사 치는 것도 다시 한번 기출을 보고 내가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기출을 분석하는 기출의 포인트를 잡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모의고사 강의 때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볼게요. 지금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기출에서 보면 1번, 2번, 3번, 4번 한 장 정도는 결국에는 다 밀독 지문으로 나오죠. 뭐 1번, 2번 쪽에는 지문 길게 나올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 소재가 앞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8회 동안 모의고사 구성하면서 앞쪽 파트는 아마 역사 소재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다양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한번 다시 복귀해 봅시다. 발문이 지금 알 수 있는 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밀독 발문이잖아요. 그럼 밀독 발문이면 제가 추천드렸던 방법은 뭐냐면 저희 방법은 일단은 내려가서 선택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근데 선택지를 보는데 1번부터 5번까지를 막 다 꼼꼼히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주어 부분, 그 다음에 본 다음에 서술어 부분, 요거 한번 쭉 훑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학 12도 얘기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거거든요. 12도, 그죠? 그 다음에 사학 12도, 사학 12도 이런 식으로 주어 부분에 사학 12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중심 소재겠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될 거고, 서술어 부분에서는 딱히 반복되는 부분은 없는데 그런 거 쭉 서술어 부분 같은 거 아래로 쭉 훑어보면 만약 이런 부분들이 보이셨다면 국자감 보다 중시한다. 이런 것들은 비교급이 들어가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이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가 돼서 지금 1번 문제의 발문이 알 수 있는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2번이 옳은 선택지가 되려면 지문에 되게 직접적인 단서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눈에 들어오셨다면 12도하고 국자감하고 비교하는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지문 읽다가 그런 부분이 보이면 바로 내려가서 2번 확인하고 정답으로 2번 고르고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아마 지문 읽으시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2번 선택지는 비교급 자체가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지문 올라가서 뭔가 체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2번 선택지에서 만약 사학 12도와 국자감을 비교하는 게 있으면 혹시나 두 개가 대비 포인트가 잡힐까 봐 사학 12도 나오는 거는 이제 중심 소재니까 얘는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뒤쪽에 나오는 국자감 쪽 얘기는 세모로 잡아서 키워드를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 구성된 방식을 보면 사학 12도랑 국자감이 대비되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대조 포인트는 아니고 선지를 봤을 때도 뭐 하나밖에 비교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실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는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선지에 걸릴 만한 그런 표현 같은 게 있는지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첫 문장에서 사학 12도의 개념정이 나오니까 이 정도는 밑줄 처리하셔도 되고 고려시대 사학교육기관이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자감의 교육은 매우 부진한 상태였다라고 해서 매우 부진하다 이런 표현들 체크해 놓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역사 소재 지문에서 많이 쓰이는 게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괄호치고 한문 변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따옴표 처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제학당을 열었다거나, 그럼 구제학당이라는 게 좀 생소하니까 국영삼사와 재수를 가리켰다라고 했는데 구제학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학생이 교수 단계로 구제로 나온 데서 나온 이름이다.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뒤에 구제를 다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선지에서 건드리면 올라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문헌공동 얘기 나오니까 이것도 뭐 동그라미 처리 하나 해주고, 당시 교육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했던 학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 부분이 내려가시면
지금 3번 선택지의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밀독의 선택지 중에서 보다 같은 요런 비교급 선택지도 중요한데 뭐뭐 함으로써라는 선택지도 꽤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뭔가 수단과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몸을 통해서, 몸을 바탕으로, 뭐뭐 함으로써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도 근거 자체가 좀 명확하게 있어줘야 되는데 구제학당은 구경과 삼사를 9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가르친 건 맞아요. 맞는데 뒤쪽에 학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것은 그 다음 단락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왜 밀독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단락이 구분되어 있고 내용이 좀 다르게 들어가는, 소재가 다르게 들어가는 병렬 구성인데 그게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3번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육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봐서 3번 선택지도 틀린 걸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 쪽에서 볼 만한 정보는 중요한 건 이제 국가에서 감독을 했다는 거죠. 사학임에도 불구를 하고 당시 향교와 학당의 생도를 고사하여 12도에 올리고 12도의 학생을 고사하여 성균관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있었던 것을 보면 사학 12도는 국가의 공교육 기관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거지 1번 선택지처럼 아예 공교육 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사학기관이었지만 감독을 국가가 했다. 그런 의미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 인종 11년과 인종 17년에 동당감시라고 해서 과거 시험에 본시험 치르는 그런 어떤 그 조건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옮기면 문도를 옮기지 못하도록 했고 동당감시 응시 못하도록 해서 그 다음에 동당감시를 치른 각도의 학생들에게 국자감에서 50일간 학습을 하게 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쪽에는 국자감과 사학 12도간의 관련성이 좀 보이니까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4번 선택지에서 인종 때 사학 12도의 학도는 동당감시를 치른 후 국자감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50일 학습해야 됐다라고 나오니까 4번 선택지가 옳은 선지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정답률 높아요. 지금 84.8% 정도 나왔으니까 문제 없는데 이제 첫 문제로 밀독이 나왔을 때 요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체크한 거 보시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밑줄 처리하는 거는 내가 봤던 어떤 선택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뭐 비교급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공부했을 때 많이 봤던 선제에 잘 걸리는 표현들, 그 다음에 생소한 용어가 나왔을 때 개념 정의 쪽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 정도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